한국 연예계를 뒤흔들 초대형 뉴스가 터졌다. 그간 신비주의 이미지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국민 여배우 김혜수가 결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공개한 자산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많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부동산 자산만 약 90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금융 자산과 비상장 주식 가치까지 더하면 일반적인 재벌을 넘어설 정도라는 분석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예비 신랑은 물론 연예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월세살이 아이콘으로 불렸던 김혜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거대한 자산을 다시 일궈냈는지를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팬들조차 알지 못했던 그녀의 재정적 세계. 그 속에는 깊이 감춰졌던 상처와 놀라운 재기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으며 이제 막 세상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김혜수가 그렇게 부자였다고? 이 한마디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결혼을 앞두고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김혜수가 깜짝 자산 공개에 나서며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 가장 먼저 공개된 것은 그녀의 부동산 내역이었다. 서울 강남의 핵심 지역에 위치한 고급 빌라와 상가, 수십억 원대의 땅까지 포함해 총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중이 더욱 놀란 건 그 자산의 규모보다 그녀가 어떻게 이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쌓아 올렸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수년 전 가족의 채무로 전 재산을 잃고 월세방에서 재기를 꿈꿨던 김혜수의 모습은 아직도 팬들의 기억 속에 또렷하다. 그랬던 그녀가 재벌급 자산가로 변모한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선 말 그대로 인생 역전 드라마였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예비 남편도 놀랐을 듯 이 정도면 김혜수 씨가 리드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라는 반응이 이어지며 큰 화제를 모았다. 언론도 발 빠르게 반응했다. 스타 아닌 자산가 김혜수의 진짜 얼굴, 스크린의 여왕에서 부동산 여왕으로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특히 김혜수가 부동산 투기가 아닌 실거주 및 장기 임대를 통해 수익을 쌓아온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의 호감도는 더욱 상승했다. 그녀의 자산 공개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묵묵히 견뎌온 한 배우의 의지이자 세상이 알지 못했던 진정성 있는 재기 기록이며 동시에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삶의 태도이기도 했다. 김혜수는 몸소 증명해냈다. 진짜 자산은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는 진리를. 그리고 대중은 이제 그 진실의 일부를 함께 마주하고 있다. 오늘날 부동산 90억 원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붙는 김혜수. 하지만 그녀의 현재는 화려한 배경이 아닌 깊은 상처 위에 세워진 결과물이다. 과거 그녀는 연예 활동으로 모은 재산 대부분을 가족의 빚 때문에 잃었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마저 경매에 넘어가는 아픔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수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 모든 책임을 조용히 떠안은 채 다시 스스로를 다잡고 일어섰다. 이후 그녀의 재기 여정은 드라마보다 더한 이야기였다. 꾸준한 작품 활동, 광고 수익, 철저한 자산 관리.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키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측근에 따르면 혜수 언니는 평소 절약을 생활화해요. 값비싼 명품보다는 실용적인 소비를 선호하고 수입이 생기면 일정 부분을 꼭 저축하거나 투자에 활용해왔죠. 그렇게 수년을 지속한 결과가 지금의 자산이에요라고 전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녀의 투자 방식이 투기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또한 김혜수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 중심의 전략을 구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공부, 실천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그녀가 소유한 건물 중 일부는 현재 예술인들에게 작업 공간으로 제공되거나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가치 또한 인정받고 있다. 김혜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없을 때의 공포를 경험한 이후 저는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제 삶을 제가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요. 이 고백은 그녀가 왜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자산을 쌓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이다. 그것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에 대한 집념이었다.
그 여정의 끝에 이제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놓였다. 그녀에게 결혼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린 선택이 아닌 스스로 내린 결심이었다. 김혜수는 사랑을 선택하기 전에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자신부터 만들어 왔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와 삶을 함께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다. 그래서 그녀의 결혼은 단순한 연예계 뉴스가 아닌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녀가 견뎌온 시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절망 속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던 배우, 가족의 그늘 속에서 흔들리던 딸, 그리고 끝내 스스로를 증명해낸 여성 김혜수. 이제 대중은 안다. 진짜 강함이란 상처 없이 사는 삶이 아닌 상처를 견뎌낸 삶이라는 것을. 진정한 아름다움은 남의 시선에 맞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김혜수는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않는다. 지금의 화려함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결혼 이후에도 김혜수는 변함없이 김혜수일 것이다. 카메라 앞에서는 진심을 연기하고 무대 밖에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절망 위에 피어난 진짜 자산, 상처 위에 쌓아 올린 단단한 삶. 그 모든 여정을 지나 이제는 사랑 앞에 선 김혜수. 그녀의 다음 이야기가 무엇이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병실 문턱을 넘기 무섭게 그녀가 입을 연 첫 마디는 무려 20년간 입 밖에 낸 적 없던 이름, 고현정이었다. 단순한 호명이 아니었다. 그 짧은 한 문장엔 얽히고 설킨 가족사를 넘어선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아이를 불러줘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그 간절한 말은 한국 재벌가의 역사 속 가장 폐쇄적이면서도 가장 격렬한 순간의 서막을 알렸다. 끊긴 지 20년이 된 모녀의 시간. 이명희는 왜 바로 지금 고현정을 다시 불러야만 했던 걸까? 그리고 그 재회의 끝은 과연 용서일까? 분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었을까? 2025년 4월 30일 서울 한남동. 고즈넉한 저택 앞에 울려 퍼진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단순한 응급 호출이 아니었다. 재계의 상징이자 신세계 그룹의 실질적인 수장, 이명의 총괄회장이 급작스런 건강 이상으로 병원으로 실려간 그날, 재계 전체는 숨을 죽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심장을 더욱 쥐어짠 것은 병원에 도착한 직후 그녀가 남긴 단 한마디였다. 현정이 불러줘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20년 동안 철저히 봉인됐던 그 이름. 세월이라는 벽 너머로 밀려났던 한 사람, 배우 고현정이었다. 한때 정용진과의 결혼을 통해 재벌가의 일원이 되었던 그녀. 그러나 이혼 이후 그 이름은 이 집안에서 철저히 지워졌다. 심지어 손자 손녀들 앞에서도 조심스레 언급되어야만 했던 존재였다. 그런데 병실 침대 위에서 이명희 회장이 처음으로 찾은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이 회장의 자녀들조차 혼란을 감추지 못한 채 병원 복도를 오가며 동요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이 회장은 고현정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고 살아있을 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그녀의 요청은 곧 언론과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대중은 그 속뜻을 놓고 수많은 추측을 쏟아냈다. 의료진은 이 회장의 상태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심각한 탈수와 과로로 인한 쇼크 증세였다고 설명했다. 긴급 조치 이후 현재는 회복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하지만 그녀가 고현정의 이름을 다시 꺼낸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닌 긴 침묵과 시간의 균열이 시작된 역사적 순간이 되어버렸다. 고현정 측 소속사는 요청을 받은 이상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조심스럽게 병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병실 안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회장이 고현정의 손을 잡고 너를 너무 오랫동안 멀리했구나. 용서해줘라는 말을 건넸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히 흘러온 20년이라는 시간. 그 침묵은 단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이명희가 왜 지금 이 시점에 고현정을 찾았을까? 그저 늦은 후회일까? 끝을 앞둔 고백일까? 아니면 오해를 푸는 마지막 용기이자 단절된 가족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간절함이었을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한남동에서 다시 불린 고현정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를 함께한 두 여인의 복잡한 운명이 다시 맞부딪힌 서막이었다. 그리고 그 문 뒤에 기다리고 있던 진짜 이야기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서울이 대병원 VIP 병동. 철통 같은 보안 아래 철저히 차단된 그 공간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깊게 눌러쓴 모자, 검은 선글라스, 그리고 몸을 감싼 트렌치코트. 그렇게 고현정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느와르 영화 속 한 장면을 목격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그녀의 등장을 이렇게 묘사했다. 병실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적이 흘렀다. 고현정의 걸음은 머뭇거림과 결단 사이를 오갔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찰나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시간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소 호흡기 대신 간단한 산소 튜브만 착용한 채 몸을 일으키려 애쓰던 이명의 회장은 시선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예전의 위험이나 강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지난 후회와 아쉬움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현정아, 이렇게 다시 너를 보게 될 줄은 몰랐구나.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그 순간 고현정은 굳은 얼굴을 풀지 않은 채 천천히 다가가 떨리는 그 손을 말없이 조용히 잡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손을 맞잡는 단 하나의 동작은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20년의 냉혹한 벽을 무너뜨리는데 충분했다. 병실 안엔 오직 눈물만이 흐를 뿐 어떤 말보다도 깊은 감정을 전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오해, 말하지 못한 거리감,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짧은 정적 속에서 하나씩 녹아내렸다. 이 장면을 지켜본 병원 관계자는 마치 시간이 되돌아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이명희 회장은 평소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인물로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런 그녀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과 이상의 무게를 지녔다. 그 태도는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 보여준 후회이자 용기였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는 대부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은 아이들 얘기는 매년 생일마다 마음속으로 꺼내놓고는 했지만 너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 하지만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고현정도 눈물 섞인 목소리로 언젠가는 그 말을 꼭 듣고 싶었어요 라고 조용히 답했다고 한다. 그날 병실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한때 가족이었고 지금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기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수많은 오해와 침묵, 상처의 조각들이 서서히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시 마주보며 오랜 시간 멈춰있던 가족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꺼내 들었다. 그날의 사과는 이름이 아닌 감정으로 전해졌다. 병실 안에서 오간 대화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진심과 오래 묻혀있던 기억을 끌어올렸다. 이명희 회장은 마치 오래 준비한 듯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날 해찬이가 무릎 꿇고 울던 모습, 나 대신 내게 전했던 편지의 내용, 현정아.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걸. 그 말을 들은 고현정의 눈가엔 어느새 고인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차마 직면하지 못했던 세월,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던 이름, 그리고 오해와 자존심이 쌓아올린 두터운 벽이 그녀의 눈물과 함께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건 말보다 더 깊은 사과였다. 이명희 회장은 구체적인 잘못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떨림 어린 목소리와 진심은 어떤 해명보다 명확하게 전해졌다. 이름조차 부르지 않은 채 단 한마디 미안해라고 속삭인 그 말은 그 어떤 수식어보다 강한 울림으로 병실을 감쌌다. 고현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문병이 아니라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병상에 누운 시어머니 앞에서 그녀는 다시 며느리가 아닌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보호자로서 서 있었다. 아직도 두 사람 사이에는 풀지 못한 과거가 남아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진심이 감정을 대신했다. 서로의 이름조차 입에 담지 않던 시절을 지나 그들은
처음으로 감정을 언어로 삼아 대화를 시작했다. 말로 주고받던 상처가 아닌 침묵 속의 공감으로 서로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은 마치 오랫동안 서랍 속에 묻혀있던 가족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다시 꺼내진 듯했다. 그 자리는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의 서막이었다. 정해찬의 눈물이 열어준 그 작은 틈 사이로 이명희와 고윤정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발걸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음에도 감정으로 온전히 마무리된 가장 진실된 사과였다.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현정아라는 이름. 그 단어는 비록 침묵 속에 머물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수없이 되뇌어졌을지도 모른다. 서울이 대학병원 VIP 병동 한편 철저히 통제된 출입구 앞에서 또 하나의 예기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평소 냉철하고 절제된 모습으로만 알려졌던 정용진 총괄회장. 그러나 이날만큼은 분명 달랐다. 회색 계열의 정장을 입은 그는 병실 복도 끝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후 모여있던 취재진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리고 그가 처음 꺼낸 말은 짧지만 의미심장했다. 오늘 저는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의 길이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해찬이가 그날 무대 위에서 보여준 용기, 그것은 저에게도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오늘 이 순간이 가능해졌고 고현정 씨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끝낸 정 회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정면을 응시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그리고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에 그는 재벌가의 후계자도 신세계라는 유통제국의 수장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의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그리고 오랜 시간 감정을 숨겨온 남편이자 아들로서의 모습이었다. 이 장면은 곧바로 언론과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은 그의 짧은 발언이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선 진정한 회복의 상징이었다고 평가했다. 사실 정 회장은 그간 고현정과의 관계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왔고 관련 질문은 언론에서도 거의 금기처럼 다뤄졌던 주제였다. 하지만 이날의 발언은 냉각돼 있던 가족 간의 관계 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고 얼어붙은 감정을 서서히 녹여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그가 고현정 씨라는 호칭 뒤에 숨긴 복잡한 감정의 결이었다. 단순한 예의였을까? 아니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책임감과 미련의 흔적이었을까? 한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정용진 회장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이명희 회장의 요청이 있기 전부터 그녀가 온다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말을 먼저 했다고 한다. 이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그가 이 상황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얼어붙은 혈연이라는 표현이 이토록 적절했던 순간이 또 있었을까? 차디찬 침묵 속에 얼어붙어 있던 이명희, 고현정, 그리고 정용진 그 세 사람의 감정은 정해찬이라는 한 청년의 진심 어린 편지를 계기로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병원 VIP 병동 앞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월에 잊혀졌던 이름들의 복원, 멈췄던 관계의 회복, 그리고 다시 불린 가족이라는 단어의 귀환이었다. 정해찬,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장남이자 고현정의 아들. 그는 태생부터 재벌가 3세라는 타이틀을 달고 수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적어도 이날만큼은 출신도 혈통도 후계자라는 이름조차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VIP 병실. 정해찬은 고요한 긴장감이 감도는 병실 복도를 걸어 들어왔다. 깔끔한 셔츠 차림,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얼굴. 그러나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그리고 병상 곁에 앉아있던 고윤정을 향해 다가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엄마라는 말이 이렇게 눈물 나는 줄 몰랐어요. 이제는 편하게 그냥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짧은 고백은 어떤 뉴스 헤드라인보다 강한 울림을 안겼다. 병실은 그 순간 정적과 격정의 파도로 가득 찼고 침묵을 깨고 먼저 울음을 터뜨린 건 고현정이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아이의 그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었고 정해찬은 조심스레 어머니를 안았다.
그 장면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그러나 가장 깊은 화해의 제스처였다. 이날의 재회는 단순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회복에 머물지 않았다. 신세계 후계자라는 프레임조차 무색해질 만큼 지극히 인간적인 서사로 받아들여졌다. 정해찬은 미국 코넬대에서 호텔 경영을 전공하고 졸업 후 신세계 계열 고급 호텔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가며 차기 경영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었다. 최근 이마트의 대규모 호텔 투자건에 그가 주요 보고자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후계 구도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도 그를 삼세로 보지 않았다. 그의 고백은 어떤 전략도 이해관계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인간 대 인간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이들이 숨조차 멈춘 듯했죠. 어쩌면 그날 병실은 고윤정이 한 번도 함께하지 못했던 아들의 어린 시절 졸업식장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정해찬은 어른이 된 지금에서야 그 졸업식을 마무리한 셈이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엄마, 이제 매일 부를 거예요.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엄마라고. 그 순간 누구도 기업의 이름이나 계보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오직 사람, 그리고 잊혀졌던 가족이라는 이름뿐이었다. 그 감동은 후계 구도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길고 깊게 대중의 마음에 각인되었다. 항상 조용했고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드물었던 이명의 총괄회장 역시 이번만큼은 달랐다. 병원 퇴원을 앞두고 그녀는 한 명의 기자를 따로 불러 조용히 시간을 가졌다. 평소와 달리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놓쳐버린 시간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순간들 함께하지 못했죠. 지금에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괜찮았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요. 그 짧은 고백은 회장도 경영자도 범삼성가의 일원이라는 타이틀도 내려놓은 오롯이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꺼낸 진심이었다. 기자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보다도 말 내내 붉어진 눈가와 진동하던 손끝에서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그 한 문장. 아이들 앞에서 괜찮았다고 말하고 싶어요는 20년간 닫혀있던 가족 서사의 문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열어젖혔다.